안녕하십니까, 신영 선생님입니다. 자, 깔끔한 문학 2023학년도 뉴 버전 되겠습니다. 자, 일단 교재는 이렇게 예쁘게 나와 있습니다. 색깔 어때요? 이뻐? 속으로 욕했지. 이 학생들 취향에 맞춘 색깔인데 이게 이제 시리즈다 보니까 선생님 심화 영역 시리즈가 있죠. 이제 정밀한 독서, 그 다음에 깔끔한 문학이 공통 영역이고, 그 다음에 정확한 언매, 그리고 명쾌한 화작, 선택 과목 이렇게 있죠. 시리즈로 이제 색깔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문학은 파스텔 톤의 분홍색이네요. 책이 예쁘게 나와 있는데 책은 한 권처럼 보이지만 두 권이죠. 강의용 교재와 여러분들이 강의 진도에 맞게 복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충분히 문제 푸는 연습할 수 있는 문제집이 한 권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책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어떤 친구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 좋은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요즘 문학이 수능에서 좀 어때? 너무 어렵나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 수능 경향을 보면은 독서 영역, 비문학이 어렵게 출제되고 문학은 뭐 쉬운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그래도 비문학에 비해서는 좀 수월한, 어디를 통해서 보면 드러나냐면 오답률 상위 탑 10, 아이들이 가장 많이 틀린 문제들 오답률 상위 탑 10을 보면은 비문학 문제들이 훨씬 더 많이 포진해 있죠. 그러니까 문학이 상대적으로 비문학보다는 좀 수월하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왜 독서 영역에서 애들이 그렇게 문제를 많이 틀렸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 문학 쪽에서 좀 깔끔하게 풀면서 시간을 단축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설사 문학 영역을 다 맞았다 치더라도 문학 쪽에서 시간을 많이 끌게 되면 이제 독서 영역 문제 풀 시간이 없는 거지. 애들이 일반적으로 1번부터 17번이 독서 영역이라고 해서 거기부터 쭉 풀지 않거든. 보통 독서 영역이 좀 어려우니까 뒤쪽에 배치해서 문학을 먼저 다 풀어놓고 독서 영역으로 넘어가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의 관건은 문학에서 어느 정도 시간 단축을 했는가. 그래서 독서 영역을 충분히 여유 있게 풀 수 있는 시간 확보,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수능 본 친구들을 보면 문학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끌어버리면서 비문학을 허둥지둥 풀게 됐는데 그 허둥지둥 풀면은 답이 안 나올 정도로 어렵게 출제가 된 거죠. 결국은 이 문학 영역은 요즘에는 뭐냐면은 너무 어려워서 심도 있게 공부를 해야 돼 라는 측면이라기보다는 이 문학 영역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난이도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이거는 일단 점수 확보 측면에서 중요한 거, 점수 확보. 문학 영역에서 한 2개, 3개 이렇게 틀려버리면 1등급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학 영역은 다 맞거나 하나 틀리는 정도로 막아야 한다는 거지.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 점수의 확보 측면, 그 다음에 시간 단축. 여기서 시간을 줄이지 못하면 그 시험은 나락으로 간다. 왜? 독서 영역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독서 영역이 문학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문학에서 시간을 좀 줄여놓고 그 다음에 독서 영역 풀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셔야 된다. 그래서 문학은 이 차원에서 일단 접근하는 게 요즘 트렌드엔 맞아요. 문학을 막 너무 어렵게 공부해서 막 그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알겠죠? 문학은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할 것이냐, 그 방향을 잘 잡으면 많은 시간을 투입하지 않고도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일단 이 OT에서는 그런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문학 영역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알겠죠? 꽃으로 이렇게 선생님을 이렇게 도배를 해놨네요. 어때? 이게 좋다고? 이 실장님이 이거 해놓은 건가? 여기 꽃을 이렇게 해놨어? 고마워. 자, 봅시다. 내 스타일은 아니거든. 이게 내 스타일은 아닌데. 자, 볼게요. 문학 이렇게 공부하면 망할 것이다 라는 얘기부터 할게. 문학 영역을 이렇게 공부하면은 굉장히 1시간만 공부해도 좋은 효율을 낼 수 있는데 저렇게 공부하면은 10시간을 공부해도 수능에서는 씨도 안 맥히는,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 이유는 여러분이 잘 알겠죠. 이게 수학이나 탐구 영역처럼 공부할 어떤 딱 단원이 딱딱딱딱 정해진 게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올해 수능에는 이 작가의 이런 작품이 나올 거야 라는 걸 알려주지 않다 보니까 사실 뭐 나올지 모르고 공부하는 거잖아.
그나마 EBS 연계된다고 하니까 EBS 쪽에서 이제 조금 신경 써서 작품들을 공부하고 하는 정도지. 아니 막말로 우린 뭐 나올지 모르잖아. 수학은 뭐 나올 줄 알아, 여러분들이. 수학 뭐 나올 줄 알지. 정해져 있잖아, 나올 것들이. 탐구도 뭐 나올 줄 알지. 근데 이거 뭐 나올지 모르는 거거든, 지금 이거.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효율의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선생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는 게 가장 비효율적인 것이냐? 이렇게 공부하는 거. 이렇게 하면 망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내신식 학습. 내신식 학습이 뭐냐?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학교에서 문학 배웠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보통 예를 들면 한 편의 시를 배운다고 치면 시를 읽으면서 이제 내용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그게 자습서에도 그런 방식으로 나와 있는 거지. 소재, 주제, 갈래, 특징, 이 시대의 작품 경향, 작가의 작품 경향 뭐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전형적인 내신식 학습. 과연 수능시험장에 가면 그걸 물어보나? 이 작가의 작품 경향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런 거 묻디? 또는 문제가 이 작품의 주제는? 이렇게 나오디? 아니란 말이야. 근데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여러분들이 습관이 돼 있어. 그냥 내신을 이렇게 해왔거든.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내신식 학습은 수능에서는 시도 안 막힌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주관적 감상. 이과 애들이 특히 문학 쪽에서 특히 시 같은 거 들어가면 아니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답이 딱딱 떨어져야지 짜증나게 이게 뭡니까? 이런 얘기를 좀 해요, 사실. 나도 그 생각에 어느 정도는 그 생각을 이해할 수는 있어. 수학처럼 다다다닥 딱 답은 이거. 이렇게 나오는 과목은 아니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독서 영역은 객관적으로 그래도 답이 탁탁 떨어지는 어렵다고 해도. 근데 문학은 애들이 생각하기엔 생각하기에 따라서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과연 그렇게 출제를 할까? 그러면 난리나. 얘가 생각하면 답이 2번인데 네가 생각하는 건 답이 3번이야. 근데 둘의 말이 각각 일리가 있어. 그건 답이 2개겠네. 이렇게 되면은 수능 출제위원 다 잘려요. 그럴 수는 없겠잖아. 분명히 누구나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답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출제를 해. 여러분들이 주관적으로 문제를 풀어서 그렇지 출제된 문학 문제들은 다 객관적으로 출제가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주관적으로 감상하는 습관, 이걸 이 강의를 통해서 좀 뜯어 고치게 될 거야. 이거는 선생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건 긍정적인 의미인데 아마 이런 게 아닐까요? 아니야.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추론하는 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고득점을 위해서는. 알겠지? 주관적으로 감상하는 습관 이거 버려야 되고 그 다음 문제풀이를 그냥 무분별하게 문학 공부 뭐부터 시작하지? 오케이! 기출이야. 기출부터 하는 거야. 이러면서 그냥 기출 문제집 막 사서 풀어 그냥. 어떤 애는 참 희한하더라고. 마땡 뭔지 알지? 그것도 풀고 그 다음 마더땡 이것도 풀고 2개는 같은 문제집이에요. 둘 다 기출 문제집이기 때문에 안에 들어있는 문제가 똑같다고. OT를 하고 있는데 어디 불이 났나? 뭐 어쨌든 사이렌이 지나가서 그런 식으로 그냥 문제를 풀어갖고 점수를 올리겠다 이런 생각은 옳지 않죠. 잘 들으세요. 예를 들면은 어떤 애는 시와 관련해서 100문제를 풀었어. 어떤 애는 시와 관련해서 10문제를 풀었어. 그럼 100문제 푼 애가 10문제 푼 애보다 수능을 무조건 잘 볼 것 같니? 시 부분에서? 그렇지 않아요. 국어는 양치기로 승부하는 과목이 아니야. 국어 영역 자체가 질적으로 우수한 효율적인 학습을 해야지 어차피 시험 범위 자체가 없는 과목이기 때문에 양치기로는 승부가 안 나. 시험 범위가 정해진 과목, 수학이나 탐구 이런 건 양치기가 어느 정도는 통할 수도 있겠지. 정해져 있으니까 나올 것들이. 근데 이건 그렇지가 않다. 있죠? 그래서 문제풀이를 무분별하게 그냥 나는 기출만 풀 거야. EBS만 풀 거야. 이렇게는 안 된다. 문제풀 어느 정도의 준비가 된 상태에서 문제풀이로 들어가야 한다. 알겠나요? 자, 그다음에 EBS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애들이 그러면 EBS 작품을 싹 씹어 먹어버리겠어. 막 다 씹어 먹겠다. 막 이래요 애들이. 좋다 이거야. 공부의 어떤 자세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데 EBS 작품도 EBS 텍스트를 바탕으로
문학 공부를 하는 도구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냥 거기에는 작품의 내용을 막 줄줄줄 외우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EBS 연계 작품이 나온다 해도 못 맞춰요. 알겠죠? 그 EBS를 작품 암기식으로 그냥 달달달 공부하는 친구들. 여러분들 혹시 그동안 문학을 이런 식으로 공부했다면 망하는 거야, 시험장 가면. 알겠나요?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여러분들이 이제 성공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일단 필수 개념 체계적 학습. 문학은 선생님이 비문학에선 그런 얘기를 안 해요. 비문학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얘기를 안 하지. 문학은 개념이 중요하죠. 개념어 학습. 개념어 학습을 하셔야 돼. 왜냐면 선택지에 개념어들이 들어가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학 개념어 학습은 반드시 하셔야 돼. 이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문제 푸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필수적 개념 학습이 중요한 겁니다. 봐라. OT도 받아 적고 있다 지금. 아 이렇게 공부하는구나. 학습 방향을 잡아주니까 받아 적잖아. 너 지금 뭐 영화 보는 거야? 우와 설명 잘하네. 여기 딱 쳐다보고 있어요. 더 해봐 더 해봐 막 이러고 있어. 저런 자세 훌륭합니다. 개념학습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역별로 영역별이라고 하는 건 시는 어떻게 소설은 어떻게 수필은 어떻게 극문학은 어떻게 영역별로 독해 전략 학습. 알겠죠? 아 시는 이렇게 읽는 거고 소설은 이렇게 읽는 거구나. 한번 생각을 해봐. 제대로 지문을 읽어야 문제를 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문제 풀기 이전 단계에서 중요한 게 개념학습과 독해법을 익히는 거예요. 시를 읽는 방법과 소설을 읽는 방법은 당연히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니네한테 그냥 한글이잖아. 한글. 똑같은 한글. 선생님 시도 한글이고 소설도 한글이에요. 안 돼요. 그냥 한글을 읽는 게 아닙니다. 내용을 읽어낼 수 있어야 돼. 알겠죠? 그 내용을 읽어내는 방법 이걸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작품을 스스로 좀 분석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소재, 주제 하면 받아 적을 생각하지 말고 본인 스스로 여기서의 이 시어는 왜 긍정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긍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어떤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 스스로 작품을 분석하는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알겠나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문제풀이 들어가면 문제도 유형별 풀이 방법에 대해서 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화자의 정서나 태도를 묻는 문제, 시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 그리고 외적 증거를 활용하는 보기박스 문제, 뭐 이렇게 문제 유형이 각각 다르잖아. 어차피 그냥 읽고 그냥 푸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점수가 그냥 그건 거야. 풀, 그래서 네 점수는 그 점수.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나요? 그러니까 문제 유형별로 시어나 시구의 의미를 묻는 문제는 보통 기억에서 미음 밑줄 쳐놓고 나오는데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면은 맞을 수 있더라. 보기박스가 나왔을 때는 지문을 다 읽고 보기박스를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보기박스를 먼저 보고 지문의 내용을 예상해서 지문 독해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거다. 뭐 이런 나름의 전략이 있어야 될 거란 말이지. 알겠나요? 그런 문제 유형별 풀이 방법 이 단계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알겠나요? 문학은 이렇게 공부하면 여러분들 투입되는 시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뭔가 체계적으로 좀 공부를 하란 말이에요. 체계적으로 문제만 풀지 말고 알겠어요? 이렇게 하셔야 된다. 자, 선생님 강의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문학 전 영역 필수 개념 학습을 합니다. 지금 9기공 또는 타임어택을 들은 친구들은 드디어 이제 여기서 문학 제대로 된 개념을 우리가 같이 배우게 되는 거야. 수능에 출제될 수 있는 모든 문학 개념을 다 배웁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개념도 선생님이 깔끔하게 다 정리를 해놨어. 개념을 선생님과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볼 거예요. 이렇게 줄줄줄줄 안 써놨어. 표 형태로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깔끔하게 교재를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해놨어요. 거기에 이제 수능에는 이런 식으로 출제됐다. 이 개념어가 그런 예시까지 다 넣어놓고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영역별로 이제 지문을 어떻게 읽는 건지 이런 걸 선생님이 다 정리를 해놨어요. 알겠죠? 자, 예를 들면은 시는
이렇게 읽는 거다. 그 다음에 소설은 이렇게 읽는 거다.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들 스스로 지문 분석 정리를 하시면 된다. 이런 식으로 정리 다 해놨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문제 유형별 풀이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보기 박스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두 작품을 비교하는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이런 문제 유형별 풀이법을 우리가 함께 정리를 할 겁니다. 알겠나요? 자, 교재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일단 강의용 본교재가 있고, 강의용 본교재. 그리고 복습용 문제편이 있습니다. 해설은 꼼꼼하게 오답까지 해설을 다 해놨고, 그리고 주제별로 구성을 해놨어요. 그 목차를 보시면은 그냥 뭐 시, 소설 이렇게 안 해놨지? 주제별로 토픽, 시의 4가지 토픽, 산문의 5가지 토픽, 수필 극문학의 2가지 토픽 이런 식으로 토픽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주제별로. 그래서 매 시간마다 여러분들 수업 열심히 들으면 하나의 주제를 완벽하게 끝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내가 뭐 배웠는지도 모르면서 앉아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의 토픽별로 우리가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수업이 끝나면 야, 내가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배웠구나. 그 주제가 무슨 6.25 때 막 이런 게 아니야. 그런 시대별 나열을 선생님은 그런 강의 좋아하지 않아요. 그 지금 시대가 무슨 70년대야? 시대별로 나열돼 있는 고전문학 같은 거 공부할 때도 막 고대가요, 향가, 무슨 고려가요, 시조 이런 식으로 시대별로.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공부를 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자주 출제되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선생님이 주제를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자, 이런 친구들한테 이 강의가 도움 많이 될 거예요. 일단 문학 필수 개념을 체계적으로 한번 공부해 본 적이 없다. 정리를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 이런 친구들. 그냥 그때 내신 공부할 때 여기 서리법 이런 식으로만 공부했지 제대로 한번 체계적으로 쭉 정리를 해본 적이 없는 친구들. 이 강의가 그걸 정리하는 강의. 알겠죠? 그런 친구들한테 도움 많이 될 거고, 그다음 문학 지문 읽을 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희한하게 답안지만 보면 내가 쓴 답은 틀려 있어. 또는 2개 중에 하나가 맨날 헷갈려. 그러니까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답이 나오면 나오고 못 풀겠으면 못 풀겠고 이러는데 이 문학은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항상 둘 중에 하나가 맨날 헷갈린다. 이런 친구들. 이런 친구들에게 작품 해석의 기준을 잡아줄 거예요. 알겠죠? 자, 다음 문학 문제를 풀 때 방금 얘기했죠? 둘 중에 하나 헷갈려고 맨날 고민하고 있는 애들. 그래서 시간 보내는 친구들. 이게 이제 이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시간 단축을 문학에서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막상 보니까 시간 단축이 잘 안 되는 친구들. 선생님, 문학은 몇 분 안에 풀어야 됩니까? 이 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타임어택이라는 선생님 이제 시간 단축 강의가 있긴 하지만 일단 여기서도 이제 그런 방법들을 많이 배울 거야. 문학이 17문제잖아. 이 17문제를 몇 분 안에 풀어줘야 되느냐? 몇 분 안에 풀면 돼? 23분. 그러면 꽤 빠른 겁니다. 상당히 빠른 거예요. 17문제를 최소한 25분 안에는 풀어야 되거든. 예를 들면은 문학 푸는데 한 40분 걸렸다. 근데 다 맞았다. 망했다. 어차피 뒷부분 다 찍어야 된다. 그렇게 가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25분 안에 수능의 출제되는 17문제를 다 풀고 다 맞는 걸 목표로 합니다. 이 강의의 목적은 25분 안에 17문제 다 풀고 다 맞기. 이게 목표예요. 알겠나요? 물론 이 강의 하나만 딱 다 들었다고 해서 나 문학 25분 안에 다 풀고 다 맞네. 이렇게 되겠냐? 안 돼? 되지 마. 그걸 목표로 하지만 이 이후에 이제 최고난도 문학이라는 강의가 또 따로 있죠. 이제 고난도, 여러분들이 고난도 문제 한두 문제가 고민이 될 거 아니야. 그거를 맞출 수 있는 이제 고난도 과정이 또 뒤에 있어요. 기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이 강의를 듣는 친구들은 강의 전범위 손글씨 자료가 제공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작품은 선생님이 지문 분석 정리를 같이 다 해주고 어떤 작품은 작품 설명을 마친 후에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지문 분석을 해보세요 라고 할 텐데 그럼 내가 분석한 게 맞는지 틀린지 어떻게 알아? 물론 선생님이 수업을 다
할 거야. 다 가르쳐 줄 거야. 그런데 그런 미묘한 되게 조금의 어떤 궁금증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마저 남기지 않으려고 아예 전범위 손글씨 자료를 다 제공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수강생 전원 요 강의 듣는 친구들은 선생님 카페 정회원으로 등업을 해줄 거예요. 거기 등업란이 있으니까 네이버에다가 신영균 쳐가지고 카페 나와요. 몇만 명이 지금 거기서 공부하고 있어. 거기에서 등업 신청을 하면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문제, 다양한 유형의 지문, 고난도 문제들 이런 영역별 문제은행이 다 정리되어 있거든. 그걸 여러분들이 집에서 프린트해서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다운받아서 활용할 수 있어요. 정회원으로 등업을 해드리겠다 이거야. 영광스럽죠. 이렇게 해줄 거예요. 카페 가입했어? 야, 현장 가입을 했는데 카페 가입을 아직도 안 했어? 했어? 아유, 고맙습니다. 아, 고맙긴 뭐가 고마워. 네가 공부할 자료가 있는 거지. 네가 가입한다고 해서 내가 무슨 그걸로 돈 버는 줄 알아? 아니야. 그래서 카페 많이 회원 확보해갖고 카페 팔아먹으려고 그러죠? 아니야. 여러분들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야. 니네 공부할 거리들이 있는 거야. 가입하세요. 오늘. 알겠나요? 지금 OT 보고 있는 너네도 가입하세요. 빨리. 알겠지? 자, 선생님 강의 목표는 내가 가르치는 내 새끼들은 전원 1등급을 만들겠다. 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 알아. 내 강의를 듣는 애들이 다 1등급 맞는다? 그러면 선생님 내년에 재벌돼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 마인드를 가지고 가르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마인드를 가지고 수업 들어야 돼. 나 이 강의 듣고 5등급 맞아야지. 유학 가. 그건 안 되고 3등급 맞아야지. 이런 생각도 하지 마. 일단 목표는 1등급에 두고 갑니다. 알겠나요? 내가 이런 마인드로 가르치면 너도 이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시너지가 날 거 아니냐 이거지. 잘해봅시다. 합을 잘 맞춰서 잘해봅시다. 자, 본강의에서 봅시다.